몽마르트르 이야기 첫 편에서 1871년 봄 파리 코뮌의 역사와 코뮌의 중심이었던 바로 그 장소에 사크레퀘르 대성당이 세워지게 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몽마르트르가 저항의 중심지가 된 데에는 오스만 남작의 파리시가 개조사업으로 빈곤층들이 외곽지대이던 몽마르트르로 쫓겨난 사연이 있었다고 했죠. 즉 몽마르트르는 우리나라로 치면 산동네 판자촌 같았던 겁니다. 피카소의 몽마르트르 시대 거처였던 바또 라부아르도 그런 빈민가 건물이었죠. 게다가 몽마르트르 지역은 파리의 비싼 지방세를 적용받지 않아 주세도 쌌기 때문에 주점들이 번성했다고 합니다. 이런 풍차방앗간이 술집으로 개조되어 르누아르의 유명한 그림 물랭 알라 갈레스의 무대가 되었고, 로트렉 같은 이는 몽마르트르의 주점에서 살다시피 하며 단골집의 포스터들을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로트렉은 특히 몽마르트르 기슭의 활락가를 평정하고 있던 물랭 루주의 단골이었죠. 프라이팬에서 튀어나오는 토끼를 트레이드마크로 하던 라뱅 아질에선 피카소가 이런 그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싼 집세와 싼 술값은 가난하고 젊은 예술가들을 빨아들였고, 몽마르트르는 보헤미안 분위기의 예술 해방구가 되었던 거죠. 수많은 유명한 예술가들이 몽마르트르를 거쳐갔습니다만 이들 중 2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파블로 피카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에릭 사티입니다. 이 둘은 몽마르트르의 양극단을 보여주는 인물이거든요. 몽마르트 시대의 피카소는 우리가 아는 부와 명성을 얻은 이런 모습의 피카소가 아닌 야심만만하지만 가난한 무명의 청년이었습니다. 피카소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미술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고향 스페인에서 10대 중반에 이미 고전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그림들을 그려냈죠. 야심만만한 19세의 청년 화가 피카소는 1900년 세계 박람회를 보기 위해 파리로 왔습니다. 박람회의 스페인관 한켠에 자신의 그림이 걸려 있었거든요. 이 당시 모습을 피카소는 스케치로 남겨놓았습니다. 에펠탑이 지어진 지 몇 년 되지 않은 때였지요. 파리 생활 초기에 피카소는 충격적인 일을 겪습니다. 절친인 고향 친구가 주점에서 한 여인에게 구애를 하다가 거절당하자 충동적으로 현장에서 권총을 쏘아 자살을 한 겁니다.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이때부터 청년 피카소는 청색 모노톤의 우울한 그림들을 끊임없이 그려냅니다. 이런 우울한 그림들을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이때를 피카소의 청색 시대라고 부릅니다. 피카소의 몽마르트르 시대는 이 건물 바또 라부아르와 함께 했습니다. 1970년에 불이 난 후 이렇게 복원되어 있는데요. 원래 피아노 공장이었던 길쭉한 무화 건물에 붙여진 이름 바또 라부아르는 세탁선이란 뜻입니다. 강에서 빨래하는 데 쓰이던 길쭉한 바지선과 닮았기 때문이었죠. 이 유명한 이름은 피카소의 친구이며 파리 예술계의 마당발이었던 유대인 막스 야콥이 붙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나치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지요. 바또 라부아르에는 20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수도꼭지도 단 1개, 화장실도 달랑 한 곳뿐이었던 무허가 거주시설이었습니다. 피카소의 여성 편력은 유명하지만 가난하던 바또 라부아르 시절의 수녀는 온전히 이 여인 페르낭도 올리비에와 함께했습니다. 새로 찾아온 사랑 덕분이었을까요? 피카소의 그림은 우울한 청색에서 벗어나 장밋빛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장밋빛 톤의 연작을 피카소의 장미시대라고 하지요. 몽마르트르 주위의 서커스 단원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을 모델로 많은 그림을 남겼습니다. 이 즈음부터 그림도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유명했던 수집가가 미국에서 파리로 건너온 스타인가의 세 자매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거트루드 스타인이 유명했죠. 그녀는 파리 시내 살롱을 열어 파리 예술계의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자매들은 특히 마티스와 피카소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는데 이들이 20세기 전반
프랑스 미술뿐 아니라 세계 미술의 양대 산맥이 되었으니 수집가로서 눈이 밝았던 모양입니다. 돈을 만지기 시작한 피카소는 바톨라바르를 떠나 제대로 된 아파트를 사 몽마르트르에서 하산합니다. 그리고 페르낭드 올리비에와도 헤어지면서 가난한 몽마르트 시대를 완전히 마감하게 되죠. 하지만 그는 바톨라바르를 떠나기 직전 현대미술사를 바꾼 그림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아비뇽의 여인들. 이 그림이 왜 세계미술사를 바꿨다고 할까요? 이 주제는 별도의 장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아비뇽의 여인은 피카소가 청색시대, 장미시대의 몽마르트르 무명 시절을 정리하고 우리가 아는 큐비즘의 화가로 변신하는 신호였습니다. 몽마르트를 떠난 피카소의 그림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당대에서 가장 부유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평생 가난을 안고 산 전형적인 몽마르트르 예술인 에릭 사티의 이야기로 몽마르트르 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